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아파 통증 클리닉 쉘던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분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원장님, 와.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엄청 멋있으세요. 네. 제가 젊었을 때는 머리가 숱이 너무 많아서 아, 정말요? 평생 이런 문제를 고민할 일은 전혀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나이가 들어보니까 머리가 조금씩 가늘어지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조금 비쳐 보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네네. 이럴 때는 다이버전, 그러니까 주의력 분산이 최고다 해가지고 네. 딴 데를 키우면 여기를 먼저 보느라 여기를 안 볼 거다. 그래갖고 미용실 원장님 추천대로 수염을 네네. 기르기 시작했죠. 아, 제대로 그 목표하신 걸 이루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산적 컨셉으로 가니까 사람들 놀라시고. 약간 야인 같은 느낌? 그러게요. 네, 근데 멋있으십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없는 동안에 지난달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네. 사실 저랑도 잠깐 이렇게 맛배기로 하기는 했었지만 그 어떤 이제 그 마취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네. 요게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 역사 얘기는 항상 뭐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그거는 역사를 어느 역사든 그냥 뭐 너무 이것저것 외워라라고만 시켜서 그렇지 사실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저희가 앞으로 발전할 과정을 예상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저희가 이해를 못할 때는 항상 과거를 돌아봐요. 네네. 과거에 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돼요. 우리가 네. 왜 이걸 조심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훨씬 더 잘 치료할 수 있겠죠. 저희들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만 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달에 뭐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나오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복습해야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이제 보통 사람과 프로 레이서, 카 레이서를 구별하는 기준은 차를 얼마만큼 빨리 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밟으면 누구나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뭐랄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할 때보다 안 할 때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커브를 돌 때 빨리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도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같은 거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사고 경험을 이제 예를 들면 쉐어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걸 네. 못 배우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제가 옛날에 로체스터라고 추운 지역에 살았었는데 네. 그때 처음 가니까 제 동료 교수들하고 친구들이 야, 너 따뜻한 지방에서 왔지? 그래서 여기 눈 오는 건 처음일 텐데 네네. 여기서 운전하려면 너 알아야 될 게 있다. 눈길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가면서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네. 물론 뭐 천천히 가면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천천히 신발로 가냐 그러면 길도 막고 그렇죠, 그렇죠. 다급한 마음에.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니까 네. 잊어버리지 마라. 3초 전에 3분의 2 돌리는 거다 핸들을. 그러니까 네. 3초 네가 턴하기 시작한 3초 전에 핸들을 딱 3분의 2만 돌리고 속도를 한 40마일 정도 유지하면 딱 미끄러져 가면서 정확히 돌 거라고. 네, 네. 뭐 정확한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컨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취과도 일종의 컨셉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 항상 역사책을 보면 마취 시작한 지 130년밖에 안 됐고 네. 뭐 히포크라테스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때도 수술은 죽기 전에나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왜 죽기 전에나 한번 해봤을까? 그때 칼이 없었냐, 아편이 없었냐 다 있었는데 네네. 왜 수술이란 게 그렇게 위험해서 죽기 전에나 겨우 한번 해볼까 말까 한 수술이 됐을까? 네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여러분 사람들 학교에 개구리 해보 이런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네네. 개구리 배를 쭉 째면 그 순간 창자가 확 튀어나오잖아요. 네네. 개구리 해보니까 다시 닫을 필요는 없었지만 그걸 다시 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는 용을 쓰고 있는데 맞아요. 안 닫아줘요. 네네. 왜냐하면 압력이 생기잖아요. 압력이 주머니인데. 힘을 주니까. 그럼요. 힘을 네네. 주면 도저히 그거를 이렇게 발광이라기보다 좀 아파서 소리 지르신 분이 힘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대를 다시 닫아줄 방법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떻게 했냐 하면 처음에는 아편을 왕창 먹였었어요. 네네. 아편은 여러분 아편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약을 네.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면 죽는 일까지 왜냐하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사람이 네. 숨을 쉰다는 자체가 괴로워서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아, 그러네요. 숨을 네네. 참으면 몸에 탄산이 쌓이면서 pH가 내려가요. 네, 이제 네. 점점 산성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뇌 밑에 있는 센서가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아요. 아 네. 괴로워, 아 괴로워, 아 괴로워. 그러면 신호를 보내서 숨을 한번 크게 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몸에 이산탄소가 딱 배출되고 다시 산소가 들어오면서 몸이 편안해지면 아 편안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몰핀이나 마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과정이 없어져요. 괴롭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숨을 쉬는 게 멎어요. 아, 그걸 그거를- 의식을 못 하니까. 괴로워도 숨을 안 쉬게 되면 사람이 그러네요. 오래 못 버티죠. 숨 안 쉬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사람이 겨우 3분? 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네. 사람 이렇게 숨이 이렇게 안 쉬어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통을 좀 안 느끼게 해주려고 아편을 많이 넣었더니 그 부작용으로 숨을 네. 안 쉬어서 또 그냥 사망하는 사고가 생긴 거군요. 너무 많이 생겼죠. 그게 네네.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사람마다 다 개인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소금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소금을 똑같이 줘도 어떤 사람들은 짜서 못 먹겠다 그러고 어떤 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밍숭밍숭하냐 그러고 맞아요. 소금을 더 넣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소금을 식탁 테이블 위에 놔두죠. 알아서 넣으시라고. 네. 마찬가지로 아편도 정량이라는 게 있을 텐데 사람 몸무게에 비례한 정량을 투여했을 때 그 반응이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너무 민감해가지고 정말 정신 잃을 정도로 정신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도 별 아무 일서 이 뭐지 왜 약이 안 들어요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게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더 안전하다고 했던 방법이 술을 먹이는 거였는데 네.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게. 술 정신 못 차리게 완전 일사불성되게 먹이는 건데 네. 심지어 깔때기로 먹였다고 그러니까 진짜 심하게 많이 먹였죠. 아, 네. 그 들이 술을 부었군요. 그리 부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 마취한테 술 들이부었다 생각해보세요. 여성분들 쉽지 네, 않았겠죠. 네, 네. 보약이었잖아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술만 먹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또 근육이완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얘기할 게 그건데 네, 네, 네. 근육이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멍석말이를 하셨죠. 멍석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몽둥이로 그냥 뭐 사투리 표현인가요? 뚜까 팬다르나요? 근육이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피멍들게 막 두들겨 빼신 거예요. 북어 두드리듯이. 어머나. 왜 그랬냐면 그렇게 네네. 힘이 많이 두들겨서 이완시키면 힘이 없어서 용을 못 쓰고 그러니까 힘이 줄어든 힘이 네, 약해지니까. 네, 네. 그게 참 잔인한 방법이었죠, 굉장히. 근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쓴 방법이지만 어쨌거나 그 너무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결과가 좀 비인간적이었죠, 많네요. 굉장히. 그러네요. 비인간적이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정말 죽기 전에는 한번 해보지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걸 하겠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알고 나면 할 수 없죠. 네네네. 더구나 그때 수술하시는 분은 의사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 바버라 그러죠. 이발사분들이 칼 들고 하셨잖아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빨간불, 파란불 돌아가는 그게 옛날에는 외과 의사, 이발도 하시지만 외과 의사 하신다는 분의 표식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좀 무식하게 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취과의 그 어떤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마취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취를 시키는 거 이게 이제 인류에게 어떻게 행운이 된 기적적인 발견이라는 생각이 진짜 뭐 안 될 수가 없겠어요. 오죽했으면 인류 역사가 5,000년 이렇게 다 하는데 마취 역사가 130년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너무 그동안 놀랐어요. 의외로 너무 짧아가지고 네. 역사가. 그게 이제 시작된 게 네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약보다 뭐 클로로폼으로 뭐 마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왜 그 영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아시죠? 알죠. 인디아나 존스 가면 남미의 정글에 막 칼 들고 가가지고 막 용감하게 싸우시고 그러다 보면 거기 현지 원주민들이 뭐 이상한 독 같은 거 훅 불어서 쏘고 네, 그러면 맞아요. 맞았다가 막 고생해서 땀 흘리고 곳이다 다음날 깨어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네네네네. 본 거 기억나요. 그런 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뭐냐 네. 하면 마취를 근육이완을 할 때 가장 큰 딜레마랄까 문제가 어떻게 하면 심장은 멎지 않고
아. 골격근만 이완시킬까? 아, 그렇죠? 네네네네. 근육 이완시킨다고 했다 심장이 멎어버리면 말짱 꽝인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 사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눈으로 다행으로 우리가 심장 근육의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골격근하고 평혈근 달라서 서로 다른 근육이라는 걸 알았지만 네. 기존에 알려진 모든 근육 이완제는 둘을 동시에 마비시켰던 거예요. 네, 아하. 독약이었죠. 네, 먹으면 네, 근육이 네, 마비돼 죽는 거. 네. 그런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의 근육만 이완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의사 한 분이 남미의 아마존에 탐험을 가셨어요. 네. 탐험을 가셔갖고 진짜 원주민들이 그 화살독, 부는 화살독으로 원숭이들을 잡아 사냥하는 걸 봤던 거예요. 네. 봤는데 딱 보니까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힘없이 쭉 늘어져서 똑 떨어졌다. 그것까진 봤는데 네네.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그거를 이제 고기 다듬는다고 배를 갈라서 열어보니까 심장이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레카였네요. 완전히. 유레카였죠. 완전히. 네, 네, 야, 네. 어떻게 독을 맞아서 근육이 이렇게 이완됐는데 심장은 뛰고 있을까?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다는 정상적으로 거죠. 뛰고 있었죠. 네. 그리고 보니까 원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하는 말이 원숭이 뭐 하루 정도 놔두면 다시 살아나서 도망간다고. 못 찾으면. 네네네네네. 그 말은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 그렇죠. 좋죠. 평생 이완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육 이완제. 와. 그래갖고 이분이 굉장히 흥분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흥분하셔가지고 이거다 싶어서 이제 이걸 갖고 가야지 했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약 이름이 큐라레였는데 네. 큐라레 이거는 원주민들도 기술자분만 만들 수 있던 약이었던 거예요. 아, 아무나 명령.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특수한 약초들을 모아다가 찧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제해서 만든 거라 아. 이분들도 이분이 이게 노하우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어쨌거나 이런 상황을 발견을 하셔서 네. 이거를 이제 의학에 어떻게 쓰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응용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그 화살독을 왕창 가져다가 연구실에 가져와서 분석을 시작했죠. 네, 그 네. 분석을 혼자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정제했어요. 아, 정제란 얘기는 그걸 분리하고 추출하고 그 구조를 연구해서 어떻게 네네. 하면 순수하게 정제, 분리해내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만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만들어냈죠. 대단한 것 같아요. 결국 만들 과학기술의 그 대단하죠. 개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그 약을 큐라레라고 약병으로 주사제로 출하를 했는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는 뭐 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몰핀도 안전하게 줄 수 있게 됐죠. 네네네. 의사도. 그러면은 이 큐라레라는 약의 이제 등장으로 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나로 다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사람 몸이 그거보다 복잡해서 네네. 심장은 뛰지 않고 근육은 이완됐지만 네.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을 쉬려면 보통 횡격막이라고 해서 배에 있는 커다란 근육이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폐를 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근육이에요. 아. 근데 그건 골격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골격근이 그것도 멎으니까 이걸 투여한 즉시 숨도 멎었어요. 아, 그럼 폐- 심장은 뛰고 있어도 폐는 폐가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해결 방법이 있었죠. 뭐냐면 인공호흡을 하면 됐어요. 네네네. 뭐 입을 대고 막 인공호흡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ET 튜브라고 해서 플라스틱 관이 있어요. 말랑말랑한 관이 있고 관 끝에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속에 그 기도에다 집어넣고 음. 풍선을 벌리면 네네. 밖에서 이제 튜브 같은 걸 짜서 이제 숨을 재주는 거죠. 저희 뭐 응급 상황에서 막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그걸 안부백이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안부백은 만들기 쉬웠죠. 기계적으로 만들기 쉬워서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수술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걸 수술 짜고 있었고 아, 옛날에는.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네네. 그렇게 했었고 수술 끝나고 나서도 이 큐라레가 돌아오는 데서 걸리는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이었거든요. 그거를 계속 사람이 붙어 짜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네. 그때는 기계가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 사람이 혼자서 그걸 다 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사람 교대로 왔다 갔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했을 테니까 왔다 그러니까요. 갔다 하면서 계속 짜고 있었던 그리고 거죠. 뭐 또 수술이 뭐 밤 시간이면은 이게 사실 깜빡 졸 수도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큰 문제죠. 그래서 모든 수술은 무조건 새벽 일찍 시작했어요. 아, 왜냐하면 네네네. 밤에 오후에 시작하면 그 수술이 밤에 끝날 거 아니에요. 밤에 끝나면 밤에 그렇죠. 이거 하시는 분이 졸면 그냥 환자가 사망하시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회복실이라는 거를 커다란 강당 같은 데 만들어 놓고 가운데 네. 단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올라가서 사방을 감시하시고 와. 사방을 감시하시고 소리도 내시고
졸지 마!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뭐 교정 경기 할 때 우리 네네. 위에 산 사람이 소리 내시는 거 똑같이 쭉 보고 있다가 사람들 안 한 사람보다 잘 보고 네네. 커튼 없이 다 켜놓고 계속 안 볼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을 보통 1분에 12번 정도 해요. 네. 8번에서 16번 사이인데 그 정도 계속 하면서 밖에 숨을 깨어날 때까지 계속 숨을 쉬어주는 역할을 했었죠. 진짜 말만 들어도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시 네.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님 모시고 마취과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특별히 어떻게 마취약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네. 그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폐를 숨쉬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당 한 명씩 두세 네. 명씩 붙어서 계속 이제 짰던 거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사실 저희가 수술 받을 때 보면 사람이 옆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그러면은 뭔가 발명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당연하죠. 발명이 네네. 됐죠. 열심히 연구했죠. 그분 공학자들 도움 많이 받았는데 네. 그 기계 이름을 벤틸레이터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벤틸레이터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게 너무 높은 압력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럼 폐를 빵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그리고 속도가 높거나 낮아도 안 되고 네. 그리고 항상 기계 고장이 있어서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많이 네. 걸렸는데 다행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벤틸레이터가 많이 나왔고 네. 그 많이 돋보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됐지만 수고를 좀 많이 덜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마취약도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또 폐를 자동으로 숨쉬게 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네. 모든 문제가 또 해결이 된 건가요? 그게요. 만약에 이제 기계라는 건 그다지 예나 지금이나 좀 비싼 장비고 고가의 장비인데 네. 뭐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코로나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0만 대 벤틸레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왜냐하면 벤틸레이터를 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씩 필요한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 많은 기계를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8시간이고 12시간이고 계속 기계에 물려놓으면 다음 환자 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계가 네네네. 병원에 한 수백 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딘가 그 약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 필요했겠죠. 이건 원주민들도 몰랐던 얘기예요. 이건 원남의 원주민들도. 왜냐면 원숭이를 잡으면 되니까 그걸 네. 굳이 해독할 생각은 안 했을 거니까요. 뭐 행색을 했다고 할지라도 물 어떻게 해독해야 될지를 알 방법은 없었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해독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아무도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네.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독은 독으로 해독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모든 종류의 독은 그 네. 반대되는 독이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전 세계 독을 모두 연구해 보면 그 중에서 이 독을 해독하는 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 네. 세계에 있는 모든 독을 다 해볼 엄두가 났을까요? 실제로 했어요, 그렇게. 정말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동원돼가지고 네네. 미국이니까 가능했겠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전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독을 다 모아서 그걸 하나하나 다 동물에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렇겠네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는데 네네. 그 중에서 결국 찾긴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나요? 그 기원을 저도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네. 너무 재밌는 게 그 약의 이름이 시죄콩이었어요. 시죄콩. 그러니까 죄를 묻는 콩이었는데 아.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 truth telling poison bea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독이 truth telling poison bean일까? 그러게요. 콩인 콩인데.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어느 원주민 마을에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주민 마을에 전통적으로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를테면 뭐 살인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범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용의자만 있고 네. 뭐 증거도 없고. 네네.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하듯이 뭐 묶어놓고 불기를 치면서 뭐 사실을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렇게 해갖고 고문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네. 그 콩을 갈아서 마치 사약같이 한 사발 만들어가지고 네. 원샷을 시켜요. 그래서 원샷 시켜서 들이마시고 죽으면 신의 죄를 신께서 죄인이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신께서 죄를 물으시고 죄인이니까 실제 죄인이 맞고 신께서 죄를 물어 죽은 처벌받고 죽은 거다라고 하고 네. 먹고 살아나면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신께서 구해주신 거라고. 그 옛날에는 또 이런 것들이 또 통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이 아무리 원주민이고 시골이라고 옛날이라고 해도 사람이 그래도 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능.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실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걸 마셨어요. 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살아났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겠지만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뭐 저는 뭐 저의 결백을 증명해 주셨나니 이렇게 하겠지만 앞에서는 네.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이제 늙어 돌아가실 때쯤 되면 40년 지나서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사실은 내가 범인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어차피 네네. 죽을 건데 네네네. 그거 다 가짜야. 뭐 의미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콩이 거의 무려 1000년 동안 쓰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1000년 불구하고. 동안이나 그게 통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이렇게 계속 죽을 때 뭐 사실은 그거 가짜야.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실제 어느 정도 100% 아니더라도 기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네. 뭔가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약 이름이 피조스티그민이라는 약이었는데 네. 성분별로 분석해 보면 그 약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제 먹어서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면 강력한 위장 경련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구토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농도가 슉 올라가면 네. 그래서 우욱하고 이렇게 토해내는 효과를 내서 그게 작용 중에 하나인데 네. 물론 그게 많이 들어가면 사약같이 작용해서 죽어요 사람이. 다 흡수가 됐을 경우. 흡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있어서 나는 범인이 아니야. 신께서 나를 벌하실 리가 없어. 나는 결백해. 그러니까 다 알아줄 거야 하고 네. 원샷을 쿡쿡 했단 말이에요. 한 샷으로 콱 했으면 순간적으로 속에서 경련이 나면서 반 이상 확 토해내고 살아났을 거다. 다 흡수되지 않았으니까. 먹은 약을 상당 부분 토해내고 네, 그 사람은 네. 멀쩡하게 살아났을 거다라고 믿고 먹긴 먹는데 설마 가짜겠지 이런 게 미통할 리가 없어 하면서 먹긴 먹는데 조금씩 찔끔찔끔 씹하고 쭉 해서 1시간 동안 먹으면 구토작용은 일어나지 않고 먹은 거 다 흡수되고 그냥 돌아가셨을 거라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찔려서 나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슬금슬금 먹으면은 네. 다 흡수가 돼서 다 모두 죽고 정말 예, 그런 가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설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너무 재미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해독제로 어떻게 쓰인다는 걸 알게 됐나요? 옛날의 경우 지식이라는 게 항상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지금같이 무슨 과학기술 발전도구, 뭐 전자현미경이니 무슨 여러 가지 마이크로 분석 도구들이 없고 세포생물학이라고 생물 레벨에서 리셉터 이런 거 이해하지 못했을 때 DNA 그렇죠. 분석도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모든 거는 동물 실험이었어요. 트라이얼 바이 에러. 그러니까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영장류로 실험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었고 하지만 원숭이는 비싸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동물이고 지능이 있는 동물이니까 네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쥐나 뭐 조금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동물들로 했어요. 그리고 숫자도 많잖아요. 쥐는 잘 자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쥐를 한 5,000마리 이렇게 네. 키워가지고 그 쥐 몸무게 맞춰갖고 조금씩 줘가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을 해독해주는 기능도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보고서 관찰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군요. 횡격막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게 이완되는지 전기 작업을 해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요즘은요 쥐 실험도 잘 못해요. 그래요. 맞아요. 쥐 실험도 잘 못해갖고 요즘 점점 이론 실험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네. 이제 세포 실험을 한다 그러죠. 뭐냐면 맞아요. 배양 세포를 해가지고 세포 갖고 하는데, 근데 세포 실험이나 그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되는 실험이 있고 안 되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조금 저희가 윤리 문제하고 실제 뭐 특히 제약 개발, 그러니까 약 개발 이런 거 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다고 전문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이제 더 많은 것들이 개발이 돼서 사실 네.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만 또 많이 알게 된 만큼 또 제약들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개념들이 네. 자꾸 생겨나니까 이제 동물들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희생시키지 말자. 네, 이렇게. 네. 옛날에 저희 기억하는데 저 어렸을 때 의대 다닐 때만 해도 네, 네. 동물 실험실에서 1년에 한 번 고사를 지내셨어요. 진짜요? 고사 진짜로 지냈어요. 너무 많은 이제 어쨌거나 앞으로 동물- 이제 뭐 꼭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 그 서생원들이라 불렀거든요. 저 생원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의령제 같은 거 한번 지내고 실험을 했었죠. 그랬구나.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요거 하나는 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너무 궁금해서 네. 보통 이제 우리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거나 네. 뭐 아이를 낳거나 그럴 때 뭐 이제 마취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고 났더니 내가 진짜 머리가 되게 많이 나빠졌어. 기억력이 되게 깜빡깜빡해졌어. 뭐 이런 네. 얘기 하는데 네. 실제로 마취약을 많이 쓰면 머리가 나빠지나요?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 얘기하기 전에 네네. 저희가 실제로 그걸 의대에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원장님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교수님이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너네들 피아노 얘기하냐. 그래서 그게 뭔가요?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환자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물었다 그래요. 네. 교수님 그 수술 다 받고 마취하고 나서도 저 피아노 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럼요, 물론 치실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했더니 네네. 정말 다행이네요. 전 지금 피아노를 못 치거든요. 너무. 그게 뭐예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네네네. 원래 하지 못하던 거는 그 이후 못하다. 그래서 그 말을 하신 취지는 뭐였었냐 하면 네네. 너희들 원래 공부 못하면서 괜히 마취 핑계를 대고 공부 못한 거 합리화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취과 수련을 받고 마취를 많이 해보고 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였었냐 하면 네. 이것도 역사에게 관련된 건데 초창기에 저희가 마취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기계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특히 모니터가 없었어요. 모니터. 네네네. 모니터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뛰는 심전도라든지 뭐 체온이든지 맥박이든지 산소포화도 여러 가지 있지만 맞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숨을 너무 많이 쉬거나 적게 쉬지 않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했거든요. 네네. 그거를 저희가 산소포화도 영어로 폴스 옥시미터라고 불러요. 네. 영화 보시면 손가락에 몇 끼워놓고 네네. 소리가 뚜 나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프가 하나씩 네네네. 움직여요. 그 산소 포화도가 몸 안에 산소가 얼만큼 잘 공급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지표였는데 그게 개발된 거는 벤틸레이터가 개발된 건 한참 후의 일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초기에 벤틸레이터로 계속 벤틸레이션하고 마취할 때는 네네. 환자가 숨을 많이 쉬는지 적게 쉬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냥 감각으로 그냥 이렇게 감각으로 하는 했었고 거군요. 기계를 갖고 사람이 이제 없던 경우가 있었죠. 기계 많고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숨을 적게 쉬어도 이게 정말 적게 쉬는지 모르게 쉬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초창기 마취를 할 때는 네. 그런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숨을 좀 덜 쉬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살아는 있었지만 네네네. 산소 포화도가 저희가 생각하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산소가 저산소증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난 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두뇌 세포는 산소 농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맞아요. 조금만 민감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도 바로 직격탄을 받지 않나요? 손상되고 뇌가 다 기능 정지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네네. 100% 성능을 발휘하던 뇌세포가 마취 후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 안 되면서 99%로 성능이 떨어졌을지도 모르는데 하필이면 그 1%가 공부하거나 무슨 능력이거나 생각하는 사고였을 수도 네네.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 마취 후에는 정말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라고 말할 때 옛날에는 그게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그러네요. 옛날에는. 진짜. 네네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겠죠. 네네. 왜냐하면 요즘은 더욱더 모니터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 진짜 이제 핑계 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 여기 보니까 네. 9315님이 마취와 해독제에 대해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풀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네. 지금은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 다음에 이제 네. 여러 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또 그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어떤 전공이 네. 더 미래지향적이냐 또는 네.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한번 시간이 되시면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얘기하죠. 지금 결론만 얘기하면 산 좋고 물 좋고 바다 좋은 곳은 없어요. 연봉 높으면 그만큼 위험하고 소송 당할 확률도 높으시고 고생 많이 하세요. 네, 네, 이혼도 네. 많이 하시고 생활이 없어서.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 정답은 없어서 네, 자기 네. 초이스가 다 다르세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마취에 관련된 이 역사 이야기 재미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